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우가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악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악기상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일생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위험을 동반하는 날씨를 악기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뇌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뇌우가 그나마 이 악기상 중에서 가장 자세히 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파트였고요. 오늘 볼 거는 되게 짧습니다. 뇌우만큼 자세히 보는 게 아니고 각각 악기상의 6개의 종류에 대해서 짧게 정의 정도만, 왜 발생하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볼 악기상은 국지성 호우입니다. 국지성 호우는 어떤 악기상이냐면 많은 비가 내리는 악기상을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야 국지성 호우가 되느냐? 수치적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1시간 만에 30mm 이상의 비가 올 경우, 또는 하루 동안에 80mm 이상의 비가 올 경우, 또는 연 강수량의 10% 정도 1년에 내릴 거를, 그러니까 1년에 내리는 비의 10%를 단 하루 만에 내리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국지성 호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악기상을 국지성 호우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수치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많은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국지성 호우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란운에서 발생을 해요. 이제 뇌우도 비슷한 경우에 발생을 했는데, 이제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한 경우 구름이 두껍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꺼운 구름에서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면 어떤 피해가 있냐면 홍수나 산사태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느냐?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발생 지역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 구름이 많이 두껍게 껴있다라고 하면 국지성 호우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런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배수로나 이렇게 발생 지역 예측했을 때 이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사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이게 발생 지역이 예측이 되지 않았음에도 배수로를 미리 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런 국지성 호우에 대한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는 걸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악기상, 강풍입니다. 강풍. 얘는 바람이 센 경우, 바람이 셀 때 나타나는 악기상을 강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나 세야 이 강풍이라고 불리냐면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이 불 때 강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풍은 언제 주로 발생을 하냐면 이제 겨울철에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을 때 강풍이 좀 발달을, 강풍이라는 악기상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또 여름철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태풍 굉장히 풍속이 빠르죠. 그때 태풍 주변의 영향을 받을 때 이런 강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 또는 여름철 태풍,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강풍이 불 수가 있다. 그래서 강풍에 의한 피해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건물이 바람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생겨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생기는데, 바람이 세면은 파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뭐 해안 양식장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풍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냐면 바람에 의해서 잘 날아갈 수 있는, 파손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미리미리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선박의 항구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정박을 해놓으면 그나마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강풍은 바람이 센 악기상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 여름철 태풍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구나,
요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폭설. 폭설은 이제 여기 설명에 잘 나와 있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오는 경우, 눈이 많이 오는 때 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폭설은 언제 주로 발생을 하냐면 겨울철에 온대저기압이 통계할 때, 또는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폭설이 잘 내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강풍이 불기도 하고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악기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시베리아 고기압, 강풍이랑 폭설을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체니까 얘를 특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겨울철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폭설. 폭설에 의한 피해는 뭐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뭐 도로교통의 마비, 그리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교통사고, 그리고 눈이 많이 쌓이면 그것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이 그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붕괴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재산 피해, 인명 피해 같이 발생할 수 있다. 여타 다른 악기상이랑 똑같이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입힐 수 있다. 그러면 폭설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느냐? 빠르게 눈을 치우면 그나마 미끄러지기 전에 잘 해결을, 조금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설이 잦은 지역에서는 구조물을 튼튼히 지어서 눈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건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황사. 황사는 이제 봄철에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겪고 있는 악기상이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잘 봐둬야 하는 악기상인데, 얘는 왜 발생을 하냐면 이제 봄철에 중국이나 몽골에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겨울철에는 주로 땅이 얼어 있어 가지고 그런 토양 입자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잘 안 날라오는데, 봄철에는 그 겨울에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양들이 막 공중에 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래 입자들, 먼지 입자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막 올 수가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봄철 이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 입자들이 공중으로 상승한 다음에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오면서 서서히 가라앉아 가지고 공중으로만 이동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얘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까지 가라앉아 가지고 우리의 호흡기를 이렇게 위협하는 현상이 황사죠. 그래서 황사는 황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토양이 건조할수록 잘 발달을 합니다. 결국에 먼지 입자들이 바람에 잘 날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래에다가 물을 뿌리면 모래끼리 잘 뭉쳐져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는 걸 확인을 다들 이건 굳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거예요. 땅이 건조하면은 바람이 해서 잘 날릴 수 있는데, 물이 뿌려져 있으면은, 습기가 차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날아간다. 그래서 건조할수록 황사가 잘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토양 구성 입자가 미세할수록, 이제 미세하다는 건 바람에서 잘 날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토양 입자가 큼직큼직하면 바람이 불어도 꿈쩍 안 할 텐데, 미세하니까 막 바람에 잘 날리니까 미세할수록 황사가 잘 발생한다. 그리고 식물이 적을 때, 식물 뿌리에 의해서 땅이 고정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날아가는데, 식물이 적으면 바람이 불었을 때 걔네들을 뿌리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식물이 없으니까 황사가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한 바람과 함께 상승기류가 나타날 때, 상승기류, 먼지랑 모래 입자들이 공중으로 떠가지고 편서풍에 의해서 날아와서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주는 게 황사인데, 이렇게 공중으로 뜰 수 있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할 때 황사가 잘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황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황사가 중국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국이 편서풍대에 같이 위치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편서풍대에 위치하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떠오른 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황사는 어떤 피해가 있냐면, 일단 저기 공중에 막 떠다니면서 태양의 일사량을 감소를 시켜요.
태양 일사량이 안 좋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태양 일사량을 감소할 수 있는 게 황사의 피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먼지가 우리 호흡할 때마다 들어오니까 호흡기 환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비행기는 특히 이런 맑은 하늘에서 잘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먼지 같은 게 껴있으면 이런 항공 산업에 많은 손실을 줄 수가 있다. 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황사가 발생하면 외출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뭐 요즘은 다들 마스크를 차고 다니니까 이거는 알아서 대비가 되겠지만, 마스크를 벗게 됐을 때 황사가 발생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면 그나마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사가 있을 때 집에 들어와서는 잘 손 씻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은 비나 눈 대신에 얼음 조각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우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구름에 얼음 결정이 있어요. 근데 이 구름 내부에는 얼음 결정 말고 관행각 물방울도 같이 있습니다. 얘는 0도씨 이하의 물을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0도씨 이하면은 얼음이 돼야 되는데 얘가 얼음이 되지 않고 물 상태로 있는 거죠. 액체 상태로. 그만큼 이렇게 0도씨 이하인데도 물방울을 있는 경우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구름 속에 얼음이랑 관행각 물방울이 같이 존재하면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얼음 쪽으로 이 수증기가 이동을 하면서 얼음에서 이 얼음 주변에 달라붙으면서 얼음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 조각이 무거워지면은 구름에 떠 있다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지표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무게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얼음 조각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우박이 나타나고요. 아무튼 우박은 얼음 결정이랑 관행각 물방울이 함께 구름에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은 강한 상승기류가 있는 정난운 내에서 눈의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진 얼음 덩어리로 변해서 땅 위로 떨어지게 되면 우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내부에서 이 얼음 덩어리가 생기더라도 내려오면서 녹아버리면은 그건 우박이 아니라 비가 돼요. 근데 이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얼음으로 존재를 하면 우리한테 우박이라는 악기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 동안 계속 얼음으로 존재를 하려면 구름 내부에서 얼음이 잘 좀 크게 성장을 해야 돼요. 적당히 성장해서는 내려오면서 다 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구름 내부에서 얼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게 강한 상승기류가 있어서 그 우박을 좀 쉽게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꺼운 구름, 정난운이 있어야 되고, 이 눈의 결정, 얼음 결정이 구름 내부에서 상승이랑 하강을 계속 반복하면서 관행각 물방울이 이 얼음 주위로 얼어붙으면서 얼음이 커지는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박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박은 어떤 피해를 주냐면 뭐 농작물, 가축, 자동차, 항공기, 건물, 뭐 인명 피해 등 여러 가지 그 우박을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피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폭염.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상이 이제 폭염일 텐데,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언제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요새는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중국 지역에 가열된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데 이 중국에서 가열된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같이 가세를 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요 중국 지역의 뜨거운 공기랑 섞이면서 더 심한 더위를 우리나라에 이제 선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염이라는 악기상의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폭염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냐면 밖에서 일하는 분들 열사병이나 뭐 탈진, 온열 질환 이런 것들을 피해를 주게 되고, 또 농작물이 너무 더워도 잘 못 살거든요. 가축도 그렇고 이런 농작물이랑 가축의 피해, 또는
바다가 수온이 상승하면 이 미생물들이 막 자라면서 녹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다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폭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줄일 수는 없고, 최대한 인간 활동에서 생겨난 이 원인, 지구 온난화를 그래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폭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악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이거를 이제 교과서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네오도 교과서 내용 확인하면서 볼게요. 교과서 90페이지를 보면은 악기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위험을 동반하는 날씨가 악기상이고요. 악기상. 이 악기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수맥이 짧아가지고 정확한 예보가 어려워가지고 피해를 예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큰 것들 있죠. 온대저기압이라던가 태풍, 아니면 이동성 고기압. 이런 현상들은 규모가 크고 우리 일기도상에 잘 나타나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예측할 수가 있고, 미리미리 며칠 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기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6개의 악기상 있죠? 뭐 폭염이라던가 폭우, 우박 이런 것들. 걔네들은 되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만 피해를 주고 그냥 슉 사라져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언제 이 악기상이 나타날지 예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옆에 보시면 91페이지에 내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내후는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 내후고요. 내후는 언제 발생하냐면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정란운이 형성되어서 영향을 줄 때 이 내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후의 주체는 구름이거든요. 엄청 두꺼운 이 정란운. 그래서 이 구름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후라는 현상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 내후는 주로 어떤 현상이냐면 집중호우, 우박, 돌풍, 번개 등 굉장히 안 좋은 날씨들을 다 같이 동반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를 입히는 현상이 바로 내후입니다. 그래서 내후가 발생할 때는 실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에요. 내후가 발생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제 내후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3개인데 각각 단계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적응 단계는 강한 상승 기류로 정란운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는 단계고요. 이때는 상승 기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수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구름이 엄청 커지게 되면은 이제 슬슬 빗방울이 무거워지면서 비가 내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승 기류가 있는 부분이랑 하강 기류, 비가 내려가지고 좀 차가워져가지고 하강 기류가 생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구름 내부에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숙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내후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 돌풍,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이런 현상들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이 성숙 단계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하강 기류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구름 전체가 하강 기류로만 전체가 하강 기류가 이제 지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소멸 단계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이런 여러 가지 날씨 현상보다는 약한 비만 내리면서 하강 기류가 점차 강해지면서 이 구름을 소멸시키는 그런 단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멸 단계라고 부른다. 전체적으로 약한 하강 기류만 남게 되면서 약한 비와 함께 구름이 사라지면서 내부가 소멸하게 된다. 이 세 단계를 꼭 잘 알아두시고 각 단계의 특징,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 강한 상승 기류. 여기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 여기는 하강 기류만 존재한다는 거, 이것들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이 악기상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얘가 뭔지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국시성 호우라는 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라는 건 알 겁니다, 여러분들. 강풍이 뭐 외우지 않아도 강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현상은 이름만 봐도 알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뭔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이거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악기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언제 나타나는지를 각각 이 악기상마다 알아두시면 그것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지성 호우는 언제 발생하냐?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두꺼운 구름이 발생할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게 국지성 호우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풍은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또는 여름철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또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강풍이 발생하는 원인, 조건 이런 것들 위주로 알아두시고요. 다른 설명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피해랑 예방 방법은 막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박은 언제 생성될 수 있냐면 강한 상승 기류가 있는 두꺼운 이 정란운 내에서 눈의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크기가 커질 때, 그러면은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리면서 우박이라는 악기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 구름 내부에서 얼음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박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폭설은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거나 또는 기압골이 통과할 때,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 아니면은 겨울철에 기압골이라고 하는 건 저기압이 통과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저기압이 있다라는 거는 구름이 있다는 뜻이고, 그 구름에서 겨울철에는 비보다는 눈이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릴 때 폭설이 내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옆에를 보시면 폭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재미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을 때,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 받을 때, 그리고 이제 요새는 지구 온난화가 같이 가세하면서 두 개가 섞이면서 여름철에 아주 더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여기 황사요. 황사. 교과서 94페이지. 이제 황사는 사막 같은 지역, 주로 이제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 지역, 여기서 토양이 건조할수록 또는 미세할수록 그리고 식물이 적을수록,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상승기류 생기면 이 토양 입자들이 공중으로 떠가지고 그 공중에서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로 이동해서 그리고 가라앉아가지고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황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토양이 건조하고 미세하고 식물이 적을 때, 이때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면 그런 토양 입자들이 공중에 떠올라서 편서풍에 의해서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여기 학습지에는 없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미세먼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이 대기 중에 떠있는 물질을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미세먼지 중에서도 10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무려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이제 얘네들을 여러분들 좀 교양적으로 이게 지식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게 요새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요즘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피해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가볍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서 얘기를 하면 더 정확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공기 중에 뭐 떠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이게 뭔지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요새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이 아닐까 해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라면 악기상 파트는 다 끝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수 파트로 들어가서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